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4% 올라서 끝났습니다. 일단 18,100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해 있고요. 이 18,000원대라는 건 작년에 형성했었던 고가 한 2만 원 정도에서 한 10% 정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대는요. 장기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2019년도 그리고 장기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두산의 주가는 2,000원부터 3만 원대까지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원전이 거의 뭐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가 그쵸? 다시 어쩔 수 없이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쵸? 정부 차원에서도 약간의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었고, 그런 결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실적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연간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자예요. 그러면서 21년도 8천억대 이익 회복이 됐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뭐 사실상 악재가 원체 많았잖아요. SMR 관련해서 뭐 무언가 조금 분쟁이 있었다는 점, 그쵸?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원전에 대한 조금 문제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끝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전환되고 있다는 건 원전 쪽으로의 무언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빨리 반영한 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신고가, 먼저 가격이 반영하는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면 우리가 3만 원을 돌파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었던 건 2020년, 21년도입니다. 이때 2,000원부터 쭉 올라가서 3만 원대까지. 코로나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50%씩 다 빠졌기 때문에 하락하기 전 가격을 본다면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000원부터 3만 원까지 6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코로나 때를 포함하니까 2,000원부터지 5,000원을 기준해서 본다면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가격대를 계산하기 쉽게 2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여기 저가 대비해서 한 4배 정도의 상승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개선이 됐었던 그쵸? 원래 적자까지 떨어지던 이 실적이 8천억대 1조 4천억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그쵸?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기 부족 사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최근에 변압기나 그쵸? 뭐 전선, 구리 이쪽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일진전기, 가온전선,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까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대세는 AI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온 거고 전기 부족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전선이나 변압기 이쪽 있잖아요. 전기 공사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전기 부족 사태가 있다는 거고 지금은 친환경 시대죠. 친환경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될 에너지원은 원자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 그쵸? 뭐 태양광, 수력, 뭐 풍력, 그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조금 추리를 해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원전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시자고요.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까?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호재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터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원전에 대한 전환점. 자, 이때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세를 끼더라도 2,000원부터 시작해서 2020년 한 해에 그쵸? 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자, 근데 이때는 실적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죠? 21년 초에 나오죠. 근데 21년 초에 실적을 확인하니까 적자예요.
그쵸? 그러면 적자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랐고 조정을 받았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 구간에 온 겁니다. 왜? 원전을 앞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사용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은 원전 말고는 없다. 그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쵸, 여기 21년도에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장기 횡보 구간에 들어갔고, 이 횡보 구간을 지금은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깨는 구간이, 그쵸, 흔히 얘기하는 돌파 구간인데, 돌파를 만들기 전에는요, 먼저 정배열 구간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60일평과 200일평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전환점이 나와야 되고, 전환점은 여기 4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고가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 수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대를 추적해야 되는 게 지금의 원전주다. 원전주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보성 파워텍이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죠. 이쪽으로 확대시켰을 때 수익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그 가격대가 먼저 올라갔을 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을 보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아직까지는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오늘도 7%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전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고 제가 언제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었고요. 그쵸?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13%, 1%, 2% 이런 식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3종목 정도가 진행되는데,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 4종목이 나갔고요. 실제 시장가 매수 8시 46분 다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렸었던 종목군들처럼 강세를 보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먼저 추려놓고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뭐 강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캠트로닉스, 그쵸? 자, 이런 종목을 보면 제가 신고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오늘도 22%의 강세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KBI 메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KBI 메탈, 자, 오늘도 매수했고요. 어저께도 매수했고요. 그쵸? 그리고 강세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는 계속 매수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근데 5월 8일 날 이미 14%의 수익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즉 신고가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매한 결과 오늘 18%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2% 정도의 수익을 확보해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오늘 강세 구간에 공략을 한 거고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간에서 노렸지만 실적 기반에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이 좋더라도요. 그건 내가 어느 정도 그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뭐 가격대, 뭐 실적을 주가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다 보셨죠?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신고가는 2만 원을 넘는 그 구간부터는 우리가 다시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목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확인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대략 한 10,000원대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도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앞으로 원전에 대한 사용 여부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기 부족 사태가 있는데
탄소 배출을 낮추고 원전에 대한 부분, 그쵸? 탄소 배출을 낮춘 친환경 에너지원은 사실상 원전밖에 없고요. 효율을 따졌을 때는 원전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내용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었던 건데, 그런 부분도 SMR 방식을 대폭 발전을 시키면서 안정성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게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그쵸, 확인하고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타점을 잡아내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확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이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 그리고 20년과 21년도에 크게 폭등을 했었던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지금 다 끝내놓은 그런 상태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타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타점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